안녕하세요. 보험연수원장 민병두입니다. 20대 국회 때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때고, 또 한편에서는 이걸 규제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한 얘기가 있었던 데 반해서 또 한편에서는 산업적으로 진흥하자는 얘기도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특근법을 통과시켜서 그 후에 가상자산 이제 거래소가 이제 등록이 되고, 그로부터 이제 법률 체계 내에서 일정한 정도 거래가 시작되게 된 계기를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는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열풍을 몰고 온 것은 2017년, 18년도부터입니다. 의원님은 이 시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발언을 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독특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가령 우리 전 세계에 하루에 $2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북한에서도 고난의 시기에 이제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반면에 전 세계에 우리 은행 통장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은행 지점을 갖지 못하고 ATM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핸드폰,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지구상에 보급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만약에 사회적인 격차를 갖다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체러디 코인, 도네이션 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갖다 먹을 때 식당에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음식 주문을 할 때 10명이 가서 실제로 한 6인분밖에 안 먹을 것 같으면 식당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체러디 코인 혹은 체러디 코인 같은 것을 지불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만 한 6인분만 달라 하고 가격은 일정한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세계에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 혹은 자연재해로 큰 문제가 생긴 곳, 이런 곳에 바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구 환경도 보존을 하고 빈곤 문제랄지 빈부격차의 해소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송금의 편의성, 즉시성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과제들 중에 몇 가지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네. 최근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라고 하는 닥사로부터 거래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모두 퇴출을 당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닥사의 상폐 권한 여부가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언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피해자도 많고, 또 이슈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확산된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화폐 유통량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 정확한 통계가 또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일단 문제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그런 화폐 제조사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그 닥사가 상장 폐지를 갖다 한 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와 법에 기초한 것이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죠. 그리고 상장을 폐지를 갖다가 어떠한 논거에 기초해서 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장 심사, 백서 심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장 페이지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법 감독 분배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는 직접 진입 규제와 감독 검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최근에 내비쳤는데 규제 감독과 관련해서 한은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정말 스테이블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자산 중거 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말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일단 그거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화폐적인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신뢰가 다른 코인에 비해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화폐를 갖다 대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로 치고요. 어쨌든 이것이 초창기에는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해 가면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 다른 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통화정책 아니겠습니까? 결국 금리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죠. 통화량을 풀고. 한편에서 국가의 또 다른 정책은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축 중에 하나인 통화정책에 있어서 훼손을 갖다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통화주권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통화주권이 있어야지만 어떤 자기 자국 화폐 갖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외환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런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만이 발행을 하게 하거나 혹은 은행과 유사한 어떤 그 감독을 받는 또 자산 건전성 있는 그런 기관들만이 발행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장 좋은 비유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10m 허들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건너는 건데 이거를 초등학생한테 애초부터 1m 높이의 장애물을 갖다 주고 뛰라고 하면 못 뛰겠죠. 뭐 30cm, 50cm, 70cm 뭐 이렇게 장애물을 높여야겠죠.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산업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규제, 나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규제는 애초부터 선한 것이고 이런 규제는 애초부터 나쁜 것이다. 이런 구분법은 없고요. 결국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흐름에 맞춰서 크기에 맞춰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이제 규제를 갖다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가까이 뭐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한편에서는 방치하고 또 한편에서는 국제 기준, 그러니까 FATF가 권고한 특검법 정도를 통과시킨 것 이외에는 이렇다한 어떤 그 규제라고 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규제는 산업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기능의 발전은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 진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 되는 수 있게끔 우리가 규제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 설계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방치를 하게 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투자자도 보호를 갖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법이 또 제출된 것과 이제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도대체 어떤 업체가 암호화폐 갖다가 발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최소한의 진입 규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이거 갖다가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입 규제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
건전성 심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거래소죠, 이른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이것이 얼마나 그 자금 세탁 방지랄지 또 내부 통제랄지 이런 것들에서 확고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있느냐, 또 얼마나 투명한 거래를 갖다 보장하느냐, 얼마나 투자자를 보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심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믹스 사태에서 보듯이 도대체 이거 상장을 할 때 상장 심사를 하고 공시를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모디스랄지 S&P 500이랄지 이런 그 평가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 자산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기관도 없고 심사하는 기관도 없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워킹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그 효용성이 있느냐, 어떤 데 쓰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사하고 공시하고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고, 아마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S&P나 S&P 500이나 무디스 같은 기관이 또 다른 나라에서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다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업체에 대한 것, 플랫폼에 대한 것, 또 상장 심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장할 수 있는 규제, 성장과 발맞춰가는 규제를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최근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구조인 플레이-투-원 구조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여 장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정책에서도 엇박자가 나면서 세금으로 5억 원 정도를 지원한 프리투이 게임이 정작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규제 당국이 보완해야 할 부분과 규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P2E 업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문제 여러 가지가 계속 터지면서 과연 지난 14년 동안 그 암호화폐 역사에서 그들이 공언한 대로 세상을 바꾸는 효능이 뭐가 있었느냐, 어떤 기능을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워킹 가능한 화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것이죠. 이런 질문 가운데 이제 이더리움이 생겨갖고, 이더리움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NFT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구조도 만들었고, 또 디파이 같은 것이 또 2017년도에 또 새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 의미 있는 이것이 정말 작동 가능한 효용성 있는 그런 그 화폐가 나와야지만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P2E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것이 기존의 화폐하고 과연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던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갖다가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것 역시 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과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사행성 게임을 육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필리핀이나 아주 일부 나라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P2E를 막으면 도대체 이쪽 분야에서, 이쪽 생태계에서, 이쪽 산업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냐?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P2E를 넘어서는 P2E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해외에서도 우리가 뭐 진출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뭐 역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에서 원전 막으면서 해외 원전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자유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보다 근본적인 어떤 효용성 있는 답을 갖다 우리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시행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CBDC 방향성과 이로 인한 미래 결제 수단 변화에 대해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CBDC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 있죠.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뭐 중국은 이미 사실은 위챗 이런 걸 통해서
위천번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돈의 흐름이 잡혀 있지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돈의 흐름을 갖다가 확인하고 싶겠죠. 이제 모든 돈의 꼬리표를 갖다 달고 싶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 이제 달러 패권을 갖다 대신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유일 패권을 갖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안화의 위상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도 CBDC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갖다 개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자기들도 그런 기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그 가능성만 열어놓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모든 돈의 꼬리표가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이제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한편에서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원화 패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나라가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실제로 이 화폐의 효용성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암호화폐가 점차 이제 기존 법화의 그 패권을 주권을 갖다가 대한 도전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거 갖다 이제 이 장치에 갖다 도입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애초에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가 이제 공언했던 대로 뭐 송금의 편의성이랄지 즉시성이랄지 이런 것들 그 중개기관 없는 결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전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CBDC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전에 대한 일정한 고민의 해결 수용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때만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몸담고 계신 보험연수원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예, 우리나라 이제 보험을 안 든 국민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공적 보험인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이제 사적 보험 영역에서 볼지라도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보험을 갖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판이고 또 신뢰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을 해체해주는 기능인 겁니다. 이 보험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지만 국민들이 사실은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사회적 안전망에 든든한 사회 갖다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산업적으로 미래를 앞당기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되고 또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50만 명 가까운 보험회사의 전문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거의 유일한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기관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후행기관으로 생각해요. 산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그 산업에서 이제 요구되는 직무 교육 같은 거 한다든지 이렇게 후행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선행기관이 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자. 산업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지식을 갖다가 미리 갖춰야 하는 그런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외국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교육 산업이 선행기관이 되는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블록체인 투데이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래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이 기반 위에서 올라온 앞으로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는 다른 세상을 갖다 이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도 기존의 인터넷이 아닌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인터넷이 10년 내에 도래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블록체인 투데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분야의 전문지이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투데이와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발전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